12월 1일 일요일 아침 송재TV 시작합니다.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달은 12월 한 달은 이재명과 전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서의 난동질이 아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지금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감사원장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4일 탄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장,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각종 비리들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6명, 7명입니다. 감사원장까지. 그런데 감사위원이 3명, 소위 문재인 때 임명이 된 사람들,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이 감사원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다. 지금은 감사원장이 이 균형을 잡고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 때의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하고 나면 직무정지를 노린 탄핵입니다. 그렇게 되면 3명으로 딱 나뉘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부 이래가지고 이 어떤 새로운 감사보다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다. 감사원의 모든 결정이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오래된 감사위원부터 이렇게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을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감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3명 나뉘어져 있어서 아마 감사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시도입니다. 중앙지검 3명에 대해서 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탄핵도 중앙지검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 중앙지검에 대한 보복, 이재명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겠다. 이 검찰 쪽을 무력화시키겠다. 지금 이 의도입니다. 이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검의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모두 나서서 집단적으로 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건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제가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으로 그동안 이 위헌 행위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위헌정당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입니다. 이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구속된 이후에도 이 국회에서의 이 난동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모두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생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는데 이재명이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난동질을 하는 이재명이 무슨 민생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방탄 이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간질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렇게 친윤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친한 쪽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108명의 이탈표, 이렇게 이간질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설특검입니다.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 이것도 압박을 하면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상설특검으로 가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여권에서 이걸 어떻게 이 방어를 해야 하느냐, 막아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당원 게시판을 비롯해서 뭐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탈표가 생기면 뭐 그냥 있지 않겠다. 또 친윤에서는 한동훈 대표 흔들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논란 속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폐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도 상설특검이 또 다가옵니다.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방법, 이 상설특검을 국회 규칙을 이미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당 마음대로 지금 2명을 상설특검 2명을 지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위헌 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위헌 제소를 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제출을 할 경우에 계속 이걸 지금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 내년으로 시간이 넘어간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것도 3번씩이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설특검이 왔는데도 계속 지금 올 때마다 임명하지 않는다. 물론 위헌 제소를 해서 이 국회 규칙을 저렇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서 저렇게 바꾼 부분 그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당정 간에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소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끌어내리기, 뭐 친한, 친윤의 이 갈등도 계속 커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정리, 깔끔한 정리, 김건희 여사가 뭐 공개적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또 특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감찰관은 이미 쑥 들어갔습니다. 또 제2부속실 부분도 뭐 최소화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저렇게 특검으로 계속 이 난동질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좀 덜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할 수 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야 한다. 이게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뭐 협치 그 이야기가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어떤 물밑 거래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차단해야 한다면 윤 대통령이 뭐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메시지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정 갈등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못해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이 이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묵인 없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패싱하고 여당의 국회의원 40명을 모아서 오찬을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이 특검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단속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낼 수는 있겠지만 명백하게 누가 봐도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대표를 무시하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참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사사건건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실의 생각, 친윤 일부의 저 난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확인이 된 셈입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과 차별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대통령실과 완전히 차별화를 하면 윤석열 정부 지금 친윤 일부가 앞으로 어떤 짓을 저질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11개월 동안 계속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끌어내리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무지막지하게 되지도 않는 이런 당정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입지도 어렵고 결정도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상설 특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 이 표결은 일단 폐기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정 안 되면 그 방식입니다. 이거 집단 기권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공개 투표가 돼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비상의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민주당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투표 용지를 받고 아예 기표소에 가지도 않고 기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투표함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누가 이탈을 하는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08명이 모두 기권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표결에 참여는 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민주당 손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가는 하되 이렇게 전체가 기권하는 이런 비상의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상설 특검이 오고 있다. 물론 친한 쪽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일부 친윤이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막는 이 방어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 폐기를 시키는 쪽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밀고 가야 할 것이다. 상설 특검은 상설 특검대로 지금 다시 또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속 민주당이 제출을 하면 대통령이 계속 이걸 임명을 거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위헌 제소를 하면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참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라든지 특검 부분은 이 국민들이 이걸 뭐 진영별로 나뉘어 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보수 우파 쪽에서도 일정 부분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이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깔아뭉개고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여론의 흐름, 국민들에 대한 설득, 또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대처 방안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당정 갈등, 뭐 윤한 갈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저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난동질을 부리고 있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국민들의 여론은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2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뭐 30% 이 수준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의조 처벌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이 지금 당정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보수 우파 또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법치를 바라는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 난동질은 잘못됐다라는 걸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제 민생에 치중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청년층에서는 거의 뭐 50%, 60%가 무당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수평적 당정관계는 이 협력과 견제를 되풀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당원들부터 보수 우파 지지층부터 윤석열 정부, 당, 국민의힘 당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외면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결국은 김동연입니다. 이재명과 김동연이 그 수원에서 만난 그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뒤를 이을 사람은,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동연입니다. 물론 이게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김경수가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지금의 이 힘으로 보면 현실적인 힘은 김동연입니다. 이재명이 김동연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만약에 못 버티게 되면 싸우지 말고 배신자니 이런 건 나오지 말고 김동연으로 승계하는 걸 자기가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틸 때까지는 김동연대로 협조해달라. 우리 분열하지 말자. 단일 대우로 가자. 이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다. 물밑 거래죠. 이재명과 김동연의. 이재명 쪽 잠잠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연으로 만약에 이재명이 넘긴다라고 하면 당장 친명 쪽에서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잠잠합니다. 이게 지금 야합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김동연 쪽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이 튄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이 민주당이 뒤집어질 것이다. 반 이재명 쪽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분석해 왔습니다. 이재명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이재명과 김동연으로 승계가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도 나타나게는 될 겁니다. 근데 김동연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면 이 정국은 또 모릅니다. 다음 대선 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잘해야 된다. 당정관계를 잘해야 한다. 어떤 변수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한동훈이 미우면 한동훈만큼 그래도 정치를 잘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 친윤 일부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헐뜯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태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서 누가 더 좋은 정치를 하느냐 그 경쟁을 벌일 때입니다. 물론 그런다라고 해서 헐뜯기나 이런 게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본다면 버티면 버틸수록 민주당은 더 불리해집니다. 대선에서. 민주당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이재명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도 어차피 이거 구속이라고 보면 7년 뒤를 또 노리게 될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운명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이런 전체의 판을 읽는다면 지금 당정관계, 윤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읽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